돌직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강력한 남자들과 함께 강력 사건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오늘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강력한 남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풀어볼 오늘 강력 사건들, 저희 사건 상황판에 단서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도로를 배회하던 남성의 사진인데요. 어떤 모습일지 영상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동구의 한 남성, 지난 5월 18일 신호가 바뀌어도 머뭇거리며 차가 오가는 횡단보도 위를 위험하게 배회합니다. 아찔하죠.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히려 도로로 돌진하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합니다. 결국 약물 검사를 위해 지구대로 이동했는데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4종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팔에 주사 자국까지 발견된 이 남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아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경찰 조사 당시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고 진술했고,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네요. 예, 진압력 장애가 생기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통 마약은 흥분 계열과 통제 계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칵테일로 섞어서 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빙빙빙 돕니다. 그리고 어떤 자극이 오면 달려들기도 하고 네. 공격성이 있고, 지금 저 피의자가 마약 피의자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죠.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저걸 칵테일이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흥분 계열과 통제 계열을 섞어서, 그러니까 서너 개를 섞어 하면은 오래 지속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마약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 범죄 사건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말린 망고 봉지에 숨겨서 마약을 들여오던 일당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건망고 저 되게 좋아하는데, 자, 총책 2명이 검거됐습니다. 올해 3월 지난달 말까지 건망고 봉지에 숨겨서 3만 명 취약 분량의 마약을 밀수했다. 100g씩 소분했다. 공원, 가로등, 나무 및 땅속에 은닉을 했다. 땅 묻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판매책 4명 이 마약을 꺼낸 뒤 소분해서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망고 봉지에 숨겨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망고 봉지는 아마 탐지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냄새가 강한 과일류, 야채류 부분을 그 바깥에 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통 던지기 수법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 던지기는 이제 많이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어떤 우편함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함 같은 경우 이런 데 있으면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땅 묻기는 이제 야산 같은 데에다가 마구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CCTV가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들이 여러 가지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어렵습니다. 땅 묻기는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고 CCTV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저 범죄자들도 아주 용의주도하게 더 진화하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파일러님, 이미 이 국제적인 마약 조직과 국내에 있는 마약 범죄 조직이 연계해서 이렇게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거의 그건 이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종의 경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가 소비지인 경우도 있고 중간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땅 묻기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때 피자 한 판 값에 치킨 몇 마리 값에 손쉽게 저렴한 값에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경고했는데, 예. 그게 현실이 됐다라는 거군요. 아주 현실이 됐죠. 아,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거를 미래를 내다봤고 사실 그걸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거죠. 예.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다음 사건의 단서 보겠습니다. 저희 상황판에 두 번째 사건의 단서를 띄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지금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작년 이맘때쯤 버스 안 80대 어르신과 말다툼이 붙은 20대 남성. 그런데 20대 남성이 폭행을 시도하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말리기 위해 개입을 합니다. 결국 80대 어르신과 20대 남성과 말리기 위한 검은 옷의 남성 세 사람이 엉켜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됐습니다. 노인 폭행을 막으려던 검은 옷의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게 의외의 반전인데, 프로파일러님. 아니, 저 검은 옷에 입은 남성은 노인을 때리는 저 20대 청년을 말리기 위해서 개입한 건데 말리던 이 남자까지 공동 폭행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착한 사마리안법이 사실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거는 정당방위에 속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남성이 없었으면은 할아버지 노인께서는 상당히 더 다치셨을 텐데. 그럼요. 근데 우리의 법체계 판례상으로는 일종의 이게 쌍방폭행 개념이 돼 갖고 그 남성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뭐 벌금 형태가 나오거든요.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저럴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 말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이 쿠션이라든가 아니면 가방 같은 걸로 절대 접촉하지 말고 방어 자세를 하면서 밀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밀쳐도 사실은 폭행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어로 해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사실은 이 어르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어르신을 때리는 젊은이를 말리려던 거였는데 자, 이런 글을 작성한 그 작성자의 목소리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리는데 안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 다 나서고 싶지. 근데 무서워서 못 나서는 거지 마음 같아서 다 나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남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섰으면은 저도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싸운 건 인정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막다가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누가 그래도. 자, 누리꾼들의 반응도 분분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의협심에 나섰을 텐데 결과가 아쉽다. 이래서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 말아야겠구나. 안타깝지만 경찰의 판단이 맞다. 상대방 터치라도 했다면 쌍방 폭행이다. 말린 것 치고는 좀 심하게 때리긴 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 상황이 되면 말리려고 하면 몸이 접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런 개입을 하실 분이라면 최소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에서 판단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건 상한판에 있는 세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이 사건의 단서는 위치 추적 신기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내가 일단 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았다고 합니다. 뭐로 찾았을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 지난달 아내가 가출했어요.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 아내의 위치를 파악한 남편. 그런데 흉기를 소지 후 동탄 신도시 일대를 배회했다. 아내를 마주치자 흉기로 협박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 A씨가 중고거래를 미끼로 B씨를 불러낸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과거 신고 이력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럼 이 남편은 왜 그랬을까? 집 나간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서 찾으러 다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니, 의문투성이 사건인데 일단 프로파일러님, 이거 뭐 중고거래 어플로 어떻게 찾은 겁니까? 당근 어플 비슷한 얘기죠. 그거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네네. 있으면은 그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 프로필에 그 지역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지역에 본인의 아내와 유사한 형태의 나이대라든가 아니면 취향 같은 거를 프로필을 찾으면은 그게 유사하게 어느 지역이 찍힙니다. 동탄이면 동탄 이렇게. 예, 동탄도 동 정도까지 찍힙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래서 저 어플 같은 경우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들도 저 어플을 이용해서 범죄 수사에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 저런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확정했으면은 저 남편은 거기를 돌아다닌 겁니다. 그렇군요. 마주칠까 봐. 왜냐하면 저 어플 같은 경우가 그 사용자가 현재 있는 지역의 위치 기반을 그렇죠. 토대로 이 동네에서 중고거래하는 매물들이 뜨는 어플인데 그걸 역이용해서 아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 매물을 사는 아내의 특성을 역으로
프로파일링을 한 거죠, 거꾸로.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협박죄가 들어갈 수 있고 아마 저건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과거에 그래서 신고 이력을 확인한 건 그겁니다. 이게 어떤 전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상습적인가를 확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앞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불러낸 경우는 있냐. 그건 또 다른 법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불러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거기를 남편은 도로 댕긴 것 같습니다. 마주치려고. 그래서 그런 거, 그건 좀 다른 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최근 이 구속이 안 돼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 강력반에서도 다뤘는데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요 남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부 관계이긴 한데 흉기로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 아내가 외출했다는 부분, 영장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킹 방지법에서 사실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가정폭력방지법 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문제는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구속영장이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경우는 이 아내분은 굉장히 공포에 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선제 조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영장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경찰이 선제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예, 예. 아내의 외도 여부는 그건 그 차후의 문제죠. 차후의 문제다라는 예, 예, 예. 말씀. 강력한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오늘 여러 사건의 단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돌직구 강력반 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